안녕하세요.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 조승우 작가님이랑 같이 이 학습 코칭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연을 받았고, 진단지를 이제 드렸어요. 그 진단지 안에는 이제 학생용, 부모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용에는 현재 공부 상태와 아이의 스케줄을 포함해서 학습 동기 검사, 자기주도 학습 능력 검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용에는 실행 역량, 의사소통 역량, 관계 역량, 의식 역량, 성장 역량 이렇게 나눠가지고 총 한 100문항 정도를 이제 아이와 엄마가 설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사연 주신 분은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예요. 그리고 엄마는 소설을 쓰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엄마가 사연을 주신 거를 잠깐 읽어볼게요. 설문지 받고 찔렸어요. 소설 쓴다고 아이 학습에 있어서 방치시키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공부를 시키면 아이가 제 말은 안 듣는데 학교 선생님이나 공부방 선생님 말씀은 잘 듣습니다. 실컷 놀 거 다 놀고 TV 보고 게임하고 숙제해요. 게임도 안 했는데 앞집 아파트 사는 애와 친해지고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가 하지 못하게 제안을 하면은 멈추기는 합니다. 이제 학습 능력은 떨어지지 않는데 위인전과 역사, 과학책만 관심 있고 동화책은 또 안 보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애가 흥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사연을 이제 받아보시고 이렇게 진단지를 보셨을 때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드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애들 게임하고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했던 진단지를 봤을 때 이제 자기효능감이 되게 높게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 애가 초등학교 2학년 이제 3학년 넘어간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나 내가 뭐든지 잘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나타났는데, 저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오히려 좀 관점을 우리가 바꿔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여유 있게 봐주셨던 부분이 그걸 가능하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뭔가 개입을 하기 시작하고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뭔가 내가 이렇게 시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 또 반대로 애들은 대부분이 그 기대를 따라오지 못하거나 충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뭔가 실망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해 부정적인 피드백이 나가고 주로 이 악화되는 쪽으로 가기 마련인데, 오히려 조금 그런 것들을 아이한테 막 지나치게 간섭하시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스스로 어떤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여지를 오히려 그런 부모님의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그런 여유를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엄마가 또 공부방을 보내시면은 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걱정을 또 하시는 게, 엄마 표로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진행을 못하고 공부방을 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엄마 표로 꼭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맨날 공부하다 보면 싸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공부방 다니는 것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거의 5일 중에 4일을 공부방에 가고 그거에 대해서 뭐 거부감을 나타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것만으로 저는 훌륭한 것 같고요. 부모님이 꼭 막 엄마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압박을 느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들을 주로 멘토링을 해봐도 결국 학습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문제는 자기효능감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애들 또는 나중에 공부를 잘하게 되는 애들의 모든 아이들의 공통점이 이 자기효능감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뭔가 많이 시키는 것보다 뭔가 자기 효능감을 유지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든 목표를 놓고 봐서는 굉장히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학습 동기를 봤을 때는 이제 선생님한테 뭐 인정받고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뭐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인정 욕구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막 공부가 진짜 재밌어서 막 하는 애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다 이제 부모님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런 인정 욕구 때문에 공부를 하기는 하지만, 특히나 이 친구는 더 높아 보여요. 인정 욕구가 높은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또 하면 좋을까요? 이제 내가 더 나아지는 거, 내가 목표한 걸로 이제 지향하기보다는 뭔가 내가 더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그거에 맞춰서 행동하게 되는 단점이 있죠. 근데 이제 결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했을 때는 좋은 방향으로 발현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이 아이가 지난번보다 이번에 더 열심히 한 것 또는 성장한 것, 그러니까 과정 중심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진다면 이 아이가 이 인정 욕구를 기반으로 오히려 더 이제 심화된 동기, 또 좋은 방향으로서의 동기를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의 좀 가장 엄마가 걱정하는 부분이 또 게임인 것 같아요. 네. 2학년인데 게임을 시작을 했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집에 오면 바로바로 숙제를 하고 뭐 할 일 딱딱 하고 그러고 좀 놀자. 근데 일단 첫 번째로 그건 애들한테 굉장히 어렵고, 더 중요한 건 애들이 엄마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뭔가 이 아이에게 인지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시켜줘야 되고, 저는 이런 측면에서 좀 아이와 엄마가 합의된 규칙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기반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거나 통보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 같고, 아이가 동의를 한 어떤 규칙들을 기반으로, 그리고 또 그 규칙이 막 자주 바뀌는 게 아니라 아주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는 규칙을 서로 이제 아이와 부모님이 같이 세운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뭐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뭔가 좀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질책을 하더라도 그걸 근거 삼아 질책을 해야지, 뭔가 감정적으로 질책이 나가면 되게 안 좋은 관계로 이어지기 마련이라, 저는 그런 규칙을 좀 같이 만들어 오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 특히 이 나이에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이제 제가 교실에서도 그렇고, 이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렇고, 어리든 나이가 이렇게 조금 더 있든 가장 중요한 게 규칙이더라고요. 규칙을 세워서 그거를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근데 하지만 그게 가장 효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잔소리를 해야 숙제를 한다, 게임을 너무 하려고 한다, 이 모든 것은 이 규칙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규칙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검사지, 진단지를 봤을 때 뭐 내가 뭐 공부를 할 때 모르는 것들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랑 좀 결합시켜 보거나, 이런 것들이 떨어졌는데, 근데 초등학교 2학년이면은 당연해요. 그런 것들을 하기가 힘들죠. 근데 지금 이 코칭을 주신 시점이 정말 좋은 게 3학년이 올라가기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저학년과 이 3학년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3학년이 올라가기 시점 전이니까 이제부터 조금 메타 인지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것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이제 아이의 메타 인지 능력을 좀 길러주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성격적인 특성들을 봤을 때 뭔가 남에게 보여주고 자기의 능력을 뭔가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느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게 집에서 부모님이 아이한테 뭔가 공부를 막 시키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학교나 학원에서 이제 공방에서 수업 듣고 오고 뭔가를 배웠을 때 엄마 아빠한테 자랑하고 발표할 수 있게 계속 질문을 해주시면 이제 직접 이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꺼내보면서 메타인지 능력도 충분히 더 향상될 것 같고, 또 자연스럽게 복습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억지로 많은 걸 하려고 하기보다 저는 하루에 한 2-30분 정도 오히려 아이한테 그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제일 좋은 학습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걱정인 거가 아이가 비문학 그런 것만 읽는다라고 독서 편식을 좀 걱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각자 그냥 좋아하는 기호인 거고, 이게 막 뭐 꼭 다양한 독서를 억지로 해야 된다,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막 다양한 다른 책을 막 읽히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회, 역사 또는 과학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심화시킬 수 있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예를 들어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되게 감사했던 게, 뭐 예를 들어 주말이나 또는 방학 때 어떤 제가 관심 있는 사회 또는 역사, 어떤 사건 이런 걸 갖고 약간 테마 여행 또는 뭐 체험 학습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좀 뭐 여행, 체험 학습 또는 뭐 어떤 함께 나누는 대화, 토론 이런 것들로 기회를 주는 게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처방전들이 지금 구독자분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고민 계속 받고 있어요. 고민 메일로 주시면요, 저희가 진단지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 진단지를 아이랑 부모님이 함께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면 이렇게 조승우 작가님이랑 제가 코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